안녕하세요. 스카이프리즘 김하늘 변호사를 통해 보는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저는 이 프로의 진행을 맡은 유경아입니다. 김하늘 변호사님, 오늘 어떤 사건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제가 최근에 진행한 사건 중에서 이혼 소송 중에 의뢰인이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을 가지고 이혼 소송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법률 상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혼 사건인가요? 네, 예전에는 한 번 결혼하면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같이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잖아요. 서로에 대해 좀 불만이 있더라도 참고 맞춰가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요즘에는 안 그렇잖아요. 진행자님도 아직 미혼이시지만 한 번 결혼했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들더라도 끝까지 참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물론 결혼하면 서로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양보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처음 결혼할 때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도저히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 결혼했다고 해서 평생 마음에 맞지도 않는데 매여 사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해요. 누구나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정 아니다 싶으면 이혼하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맞는 거겠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도 해마다 이혼 소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변호사님, 이혼 소송이랑 일반 민사 소송이랑 특별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절차적으로 좀 차이가 많이 있어요. 먼저 이혼 소송은 가정법원 전속 관할이기 때문에 일반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고요. 소장을 제출한 후에도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 절차를 거치고 조정전치주의라고 해서 조정 절차를 거친 다음에야 변론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과 비교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속도가 상당히 늦어요. 그리고 일반 민사소송보다 법원의 권한이 상당히 강해요.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라고 해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혼소송에서는 이혼이나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나 사전처분, 이런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서 법원이 매우 광범위한 후견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변호사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혼 소송에서 한쪽이 살기 싫다고 하면 무조건 이혼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상대방에게 특별한 잘못이 있어야 이혼이 되는 걸까요? 네, 진행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른바 유책주의냐 파탄주의냐 하는 논쟁이에요. 일단 결혼한 이상 한쪽이 싫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쌍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한쪽의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상대방은 이혼에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유책주의의 입장이고요. 누가 잘했건 누가 잘못했건 간에 살기 싫은 사람이랑 어떻게 평생을 함께 살라고 강요할 수 있느냐. 이것이 파탄주의의 입장이에요. 진행자님은 어느 쪽 입장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려운 문제네요.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살기 싫은 사람이랑 억지로 같이 살라고 강제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역시 그렇죠.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는 여권 신장이랑 관련이 있어요. 예전에는 남자가 가부장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여자에게는 아무런 경제권이 없었잖아요. 결혼하면 여자는 직장을 다니다가도 당연히 그만두고 집에서 남자가 벌어다주는 생활비로 가사 및 육아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사회구조에서는 남자가 부정행위나 가정폭력이나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빈도도 매우 높았고요. 그런 사회구조에서 여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남자가 싫으면 이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혼당하는 여자 입장에서는 버림받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률은 처음부터 유책주의를 채택해서 상대방에게 부정행위라든가 폭행이라든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잘못이 있어야 이혼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런 사회-경제적 문제랑 관련이 있었네요. 그런데 요즘에는 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여자들도 대부분 다 직업을 가지고 있고 결혼한 후에도 각자 맞벌이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책주의가 근거로 삼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자에 취해 있는 여성의 보호라는 명분이 많이 약해졌어요. 오히려 여성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유책주의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도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 법원의 입장은 거의 파탄주의에 입각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도 민법 규정상으로는 여전히 유책주의의 입장을 취하고는 있지만 법원 실무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 규정의 범위를 크게 확장해서 한쪽이 이혼을 강력하게 원하는 이상 대부분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주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서 법원도 변화하는 좋은 사례가 되겠네요. 네, 맞아요. 다만 한 가지 유일한 예외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일방이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아직도 대법원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도 어렵고 또 법원이 이혼은 하되 위자료나 재산 분할해서 보상을 받아라 이런 쪽으로 조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는 이제 파탄주의 입장으로 전환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상대방에게 특별히 잘못이 없어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럼 이혼 소송에서 주로 다투어지는 것은 이혼이 아니라 재산인 건가요? 네, 맞아요. 이제는 사회인식이 크게 변화해서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건 없건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계속 살라고 강요하느냐 이런 생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 소송에서도 이혼 자체보다는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이 주된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죠. 사랑으로 맺어진 결혼이 결국에는 재산 문제로 끝나다니 좀 씁쓸하네요. 그런데 재산 분할은 일반적으로 어떤 원칙에 따라 결정되나요? 남자와 여자가 무조건 절반씩 가져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재산 분할은 보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돼요. 먼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 재산을 확정해야 돼요. 혼인 기간 중에 부부가 취득한 재산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여기서 명의가 남자 명의로 되어 있는지 여자 명의로 되어 있는지 그거는 문제되지 않아요. 누구 명의로 되어 있건 그것이 혼인 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이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재산을 취득할 때 남자 명의로 하느냐 여자 명의로 하느냐 가지고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요.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이를 증식하고 유지해오는 과정에서 남자와 여자가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거죠. 여기서는 아무래도 이제 월급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이 더 많은 기여도를 인정받겠죠. 그렇다고 해서 가사 및 육아에만 전념한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와 같은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과 희생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정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기여하였다고 보고 그 기여도도 처음에는 한 30% 정도만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점점 높아져서 이제는 수십 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부부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거의 절반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부부 공동재산을 확정하고 쌍방의 기여도를 평가한 후에 그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을 분할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혼 소송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보면 투규재산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던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요즘에는 30대나 40대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혼인하기 이전에 본인의 노력으로 이미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혼인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혼인기간 중에 어느 한쪽의 부모가 사망해서 상속받은 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혼인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취득한 거잖아요. 이런 재산을 법률용어로 특유재산이라고 해요. 부부 공동재산과 대립되는 용어로서 혼인과 상관없이 부부 일방이 취득한 재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규재산은 이혼하더라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겠네요? 원칙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는 오히려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법원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 재산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를 했거나 아니면 감소에 방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원 실무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부의 경우에는 대부분 혼인생활을 통해서 특유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협력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인한 지 1, 2년 만에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아닌 한
실제로는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에요. 다만 기여도를 산정할 때에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부부 공동재산일 경우보다는 기여도가 좀 낮게 평가하게 되죠. 네, 여러 가지로 유익한 정보인 것 같아요. 그러면 변호사님이 수임하신 이혼 사건에서 소송 중에 의뢰인이 돌아가셨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혼 소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것도 이혼 소송이 일반 민사 소송과 다른 커다란 차이점이 되겠네요. 일반 민사 소송에서는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그 지위를 이어받게 돼요. 재산을 상속하니까 재산에 대한 다툼에서도 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민사 소송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사망한 당사자의 상속인들이 소송 수계를 하게 돼요. 원고면 원고, 피고면 피고, 그 지위를 상속인들이 이어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소송은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인들이 이어받아서 그대로 진행이 돼요. 근데 이혼 소송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상속이 되는 권리가 아니거든요. 이혼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그 사람 마음에 달린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냥 참고 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참겠다고 이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것을 법률 용어로 일신전속권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 마음에 달린 권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혼 소송 중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그 지위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송이 끝나버리게 돼요. 그냥 소송이 끝나게 되면 이혼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 소송이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혼인관계는 그대로 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 중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혼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되는 거죠. 사망한 당사자의 상대방은 이혼 소송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여전히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를 갖게 되고 배우자로서 상속 지분에 따라 사망한 당사자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권을 갖게 돼요. 어차피 사망한 당사자의 재산에 대해 상속을 받게 된다면 이혼하는 것과 상속하는 것 사이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지분이 달라지게 되죠. 이혼 소송 중에 당사자가 사망할 정도면 연세가 상당히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제가 수행한 사건도 혼인하신 지 50년 이상 되고 두 분 모두 연세가 80세가 넘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자녀들도 4명이나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 이혼 소송을 하면 일반적으로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기여도를 인정받아요. 제 사건의 경우에도 제1심에서는 원고인 할머니의 기여도를 절반으로 인정했어요. 근데 항소심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혼 소송이 없어져 버리고 할머니는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을 받게 돼요. 법률로 정한 상속분에 따르면은 자녀들의 상속분은 모두 동일하고 배우자는 자녀들 상속분에서 50%를 더 받아요. 그러면 제 사건에서는 자녀들이 4명이니까 각자의 상속분은 똑같이 11분의 2가 되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11분의 3이 돼요. 결국 제 사건에서 이혼을 청구한 원고는 이혼 소송에서는 남편 재산의 50%를 재산 분할로 받을 수 있었는데 이혼 소송 중에 남편이 사망함으로써 남편 재산의 27% 정도만 상속받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이혼 소송 중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그냥 이혼 소송이 종료되는 거네요.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어요. 가급적 이혼하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좋지만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혼에 대한 법률 상식도 알아두어야겠어요. 네, 사실 이혼 소송을 맡아서 하다 보면 사랑에 대해서 회의를 품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헬렌 켈러가 한 유명한 말 중에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사람들은 흔히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자신들을 위해 열려있는 다른 문을 보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혼으로 상처 입은 분들에게 세상은 넓고 좋은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고 용기를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하늘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혼 사건에 대해 알아두면 좋을 여러 가지 법률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김하늘 변호사님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